증권통 K 시간입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들 알아보고요. 내일 전략까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막판까지 코스닥 시장 거의 4%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코스피 지수도 2% 넘게 하락으로 마쳤는데요. 외국인 매도폭까지 과연 어떤 의미 있었을까요? 오늘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갑갑하죠. 했던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SVB 얘기가 어제 시장까지도 봤을 때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 금융 실탄까지 번질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라는 분위기가 좀 우세했었는데, 이 가상화폐 전문 은행이죠. 시그니처 은행까지 파산하면서 이 다른 지역 은행도 연쇄적으로 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확산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직은 시작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한 은행에 대한 부분이 상업 은행으로서 이 고객도 한정되어 있던 상황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의 영향은 어떤 매크로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 하지만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거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악영향이 시작됐다는 거에서 시장에서의 이 기업들의 어떤 전망치에 대한 우려감이 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다고 하더라도 환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어떤 빌미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 수급 주체 중에 오늘 외국인의 매도폭이 선물 시장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좀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거든요.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왜 이렇게 대량으로 폭탄적인 매도가 나왔던 것일까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내일의 어떤 CPI 발표에 대한 경계심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전에도 이제 그전에도 7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했던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오버슈팅 감이 굉장히 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환율에 의한 환차익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테고, 내일 어떻게 보면은 CPI 발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현금화를 해두자라는 전략도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신흥국 중 안에서 봤을 때도 그래도 투자 매력이 있는 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현금을 현금화해서 뺀다라는 가정보다도 잠깐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좀 마련해 둔다라는 인식도 좀 많이 강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벤트가 계속 미국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시장을 계속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외국인도 전략적인 측면을 꾀하고 있지 않을까. 일단 CPI 발표가 또 중요하니까요. 이런 쪽으로 해석을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그러면 좀 주요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종목별 이슈가 가장 컸죠. 옵션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금융 쪽에서 원자재, ETN이나 ETF 외에는 전부 다 하락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며칠 동안 계속 이제 이슈죠. 이제 SM에 관련된 이슈인데, SM이 사거래일 만에 어떤 좀 반등폭은 좀 뺐지만, 그래도 어제 급락세를 좀 많이 했다는 것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 카카오와 하이브가 경영권 분쟁에서 타협을 이루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하락한 바 있는데, 우선 지금 그거 같습니다. 하이브의 2차 어떤 공개 매수를 기대했다는 점에서 이 SM의 어떤 가지고 있는 보유자 분들이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일단락되면서 약간 매도가 나왔던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SM에 관련 또 하이브나 카카오 관련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지분 이슈에 의한 주가를 매매는 하지 말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측한다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주가 변동성에 대응하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은 지금
카카오가 뭐 공개 매수가 진행되는 만큼 주가의 이런 추가 하락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SM의 어떤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아티스 뭐 가동률이나 여러 가지 신인그룹 대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변한 건 없기 때문에 이 SM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이 LNG 운반사업 두 척을 수주했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가 측면보다도 이 조선주들의 그나마 올해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상반기 때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수주로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가고요. 그리스 최대 해운사죠. 이 안젤리쿠시스 이 그룹에 있는 이 LNG 운반선 두 척을 6,794억에 수주했다는 얘기가 좀 들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이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LNG 운반선을 수주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작년에 이런 운반선에 대한 수주 부분을 올해도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대우조선해양의 뭐 기술력이 좋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침에도 뭐 제가 이제 출근했을 때도 이제 퍼스텍에 대한 기사 부분을 좀 읽었는데, 이 퍼스텍이 이제 그 미국 항공기 제조 이 방산 대표적인 업체죠. 이 보잉의 품질 평가에서 가장 좋은 골드 등급을 받았다는 기사가 좀 받았는데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퍼스텍이 오늘 시장에서의 관심이 굉장히 좀 컸죠. 특히 이제 뭐 언론 보도로만 본다고 한다면 수주 잔액이 1조 1,000억 규모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8년치 윗감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퍼스텍 우리나라 어떤 방위 산업을 거의 이제 단일 산업처럼 운영하고 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발사 통제 장비나 구동 장치, 뭐 냉각 장치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뭐 기술을 인정받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방위사업체로부터 또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방위 사업에 대한 부분 참여하는 상황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퍼스텍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뀐 것도 특징적인 사항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오늘 올랐던 종목들이 50개가 채 안 됐는데 그 가운데서 상승한 종목들에서 조금 더 이슈가 붙거나 좀 의미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설명을 주셨어요. SM과 대우조선해양, 퍼스텍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내일장은 어떤 이슈들이 중요해질까요? 내일장은 여러 가지 봐야겠죠. 뭐 이 첫 번째로 이제 유럽판 이제 IRA라고 할 수 있겠죠. CRM에 대한 초안이 좀 발표되는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도 좀 에코프로가 장이 급락하는 가운데도 선전을 했죠. 뭐 그러면서 이제 유럽연합이 이 어떤 골자를 공개할지,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미국과 어떤 유럽의 미국의 IRA와 유럽의 CRM에 대한 부분은 격돌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자국의 어떤 산업을 좀 보유한다. 이제 보전 이런 부분의 가장 큰 정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주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미국과 유럽의 충돌을 했을 때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그나마 어떤 라인에 서야 되냐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중요한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일반적인 2차 전지 소재보다도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유럽의 이런 CRMA법에서의 수혜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압축했을 때는 폐배터리 관련주로 뭐 성일하이텍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펙의 이제 월간 보고서가 예정이 돼 있죠. 최근에 지금 국제 유가가 약간의 좀 상승, 약간 중국 영향도 컸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이 오펙의 이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 글로벌 원유 수요가 작년보다 좀 증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도 좀 냈었는데 이런 보고서에 대한 부분이 계속 그 수요 증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유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계속해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유가도 중요하죠. 어떤 금리랑 그 금리 인상도 또 이제 중요하지만 국제유가 하락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유가 상승 부분은 좀 이 판단을 할 때 뭐 여러 이 매크로 지표 또 통화 정책의 판단할 때 중요한 어떤 단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펙 월간 보고서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유럽판 CRMA 초안에 발표된다는 점과 더불어서 유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오펙 월간 보고서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내일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도 알려주세요. 네, 역시 미국의 CPI 지수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6.1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예상치가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제 말씀을 안 드려도 어떤 이 연준 쪽에서의 스탠스,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 부분 같은 경우가 가속화되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나와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오늘 또 어떤 좀 매매를 하는 것보다도 결과 나온 다음에 지켜본 다음에 어떤 매매 관점, 또 주식 비중을 늘리고 하는 부분, 또 현금 비중을 또 늘리고 하는 부분을 가져가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 대응보다도 후 대응이 가장 낫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중국 쪽에서의 내일 2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이 부분이 좀 발표되는데, 지금 중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지금 정책보다도 펀드멘털을 기반에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어떤 정책보다도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중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어떻게 보면은 상승세를 가져가고 이 어떻게 보면 또 산업 생산은 또 2%대의 증가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중국에 대한 경기 기대감 또 여기에 우리나라와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중국의 어떤 이 소비 회복이나 신성장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중국의 경기 지표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 전략까지 간략하게 전해주세요. 단기적 변동성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SVB 사태가 유동성 위기까지 번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인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2008년 겪어봤으니까 미국 쪽에서의 금융 시스템은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주식적인 대응 관점에서는 대형주 그리고 경기 방어주 당연히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하는 게 역사적으로 맞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유념해 두시고요. 특히 이제 경기 방어주에서도 이 필수 소비재 그리고 통신 같은 이런 경기 방어주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일한 어떤 좀 중국 관련주로 봤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중국 경제지표 발표되죠. 철강, 화장품, 또 신재생 업종에 대한 부분도 유념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신 전략까지 내일 투자 전략에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한 증권통 K였습니다. 네, 오늘 하락을 좀 예상했다면 빨리 대응을 했을 텐데 오늘 이 정도일 줄은 사실 예상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대해서 그래도 미국 정부가 좀 빠르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목할 부분들은 이번 사태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갖고 왔고요. 또 경기 침체나 시스템의 안정성을 한 번 더 경계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있을 물가 지표 그리고 앞으로의 연준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전략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감은 증권통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